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자 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230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청소년 문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번 229호에서는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좀 저희가 다루는데요. 이번 230호에서는 청소년들의 라이프 스타일, 이 점을 좀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요즘 생활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정도 얼마인지 물어봤는데요. 올 1월 조사를 봤더니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81%였습니다. 근데 이게 2020년 8월에는 73%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사이에 한 8%포인트 정도가 이제 증가를 한 거죠. 그만큼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즘에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항목을 물어봤더니요. 이런 항목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0%였습니다. 이건 2020년에 39%니까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33%가 그렇다고 응답을 하고 있고요.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이 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도 2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이 난다. 이 정도가 가면 이거는 거의 이제 우울증에 거의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큰 그 우울감을 느낀다는 표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거는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0%, 무려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중에 나가시면 이제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피로에 찌든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피로에 쪄들었느냐? 그건 우리 사회가 성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과주의 사회 속에서는 사람들은 과잉 행동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일정한 성과를 거둬야만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 강박관념 때문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과잉 행동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피곤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 사회 속에서 어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피로에 찌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사회 구조 혹은 사회적 문화의 배경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10대 연령별로 그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10대, 20대, 30대에서 사망 원인 제1원인이 자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젊다 보니까 큰 병에서 죽는다든지 사고에서 죽는다든지 이런 비율보다 자살이 그 사망 원인이 1위라는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주목해야 될 만한 사실인 겁니다. 특히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비율이 3명 가운데 1명꼴인 33%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그 스트레스와 그리고 우울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읽었던 성과주의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은 매일 필요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들의 삶이 대부분의 삶은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제일 많죠.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럼 학교 생활에서 힘든 점이 무엇인지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질문했더니요. 첫 번째가 잠이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4% 응답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의 40%가 피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피로해지는 거죠. 그럼 잠을 자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라 생각을 해보면 공부 혹은 게임 이런 것들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거죠.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아닌 겁니다. 두 번째로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학교 생활의 힘든 점은 두 번째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4% 응답을 했는데 이 열심히 공부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2등으로 나타나는 것도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이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성과주의 문화에 이미 매몰되어 있고 잠식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성적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무엇보다도 크다고 하는 거죠. 청소년들은 어떤 처음에 이 세상에 부모님에서 자녀로 태어나서 점점 자라면서 이제 사회를 배워갑니다. 사회에서의 어떤 요구하는 규칙, 생활
패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는 거죠. 이걸 흔히 얘기해서 사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자리 잡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걸 배우는데 그것은 사회의 어떤 구조나 사회 문화를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내면화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이 성과주의 사회에 매몰된다든지 그리고 공부가 최선의 어떤 제1의 관심사가 된다든지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성과주의 문화라는 것이 청소년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되고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부모님한테 졸라서 나 학원 다니겠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 주변에서 다른 아이들도 학원을 다니니까 걔들에게 뒤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이렇게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사회의 문화가 잘못된 어떤 그런 문화들이 애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사고 체계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취미 활동을 하지 못한다, 수업 진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응답들도 학교 생활의 힘든 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만족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교 생활 전반적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학교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느냐 질문에 대해서요. 2020년 8월에는 63%가 만족했는데 올 1월에는 77%가 만족한다고 그래서 14%포인트 만족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똑같이 61% 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의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전반적인 생활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학교 생활 외의 부분에서 만족도가 오히려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학교 생활의 만족도가 왜 높아졌을까요? 2020년 8월에 조사했을 때는 코로나가 절정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당연히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2024년 1월은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돼서 모든 학교 생활이 정상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해석할 때는 학교 생활이 그만큼 청소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가 아니고 학교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데서 오는 그런 만족도의 차이인 거지 학교 생활 자체가 개선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부모님과의 만족도, 교사의 만족도, 친구와 관계의 만족도 한번 보시면요. 부모 관계에서 만족도는 2020년 8월에 비해서 9%포인트 감소된 70%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사와의 만족도하고 친구와의 어떤 관계 만족도는 2024년 1월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왜 부모님과의 만족도는 줄어들고 교사나 친구 관계의 만족도는 높아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에는 학교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가 높아지고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돌봄도 많이 받게 되고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면서 부모님과 관계의 만족도가 높아진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이제 학교를 가니까 그런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면서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가 낮아진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에 반대로 교사나 친구들과의 관계는 그만큼 접촉 빈도가 높아지면서 만족도가 좀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좀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건강한 한국 사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점이 걸림돌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빈부격차, 양극화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8%, 그리고 정치 이념 갈등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8%. 그러니까 청소년들 머릿속에는 사고체계 속에는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빈부격차와 정치 이념 갈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빈부격차와 양극화라는 문제는 2020년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는 46%인데 이번 48%니까 거의 차이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정치 이념 갈등은 2020년에 36%, 지금 48%로 12%포인트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 조사가 이루어진 2014년 1월에는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굉장한 경쟁과 그다음 상호 간의 비난이 아주 극에 달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상황이 격화되면서 청소년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정치의 갈등이 그만큼 우리 사회에 심각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에게 종교가 얼마나 필요하냐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청소년 전체를 보면 17%만이 종교가 나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청소년 가운데 종교를 믿는 청소년들과 종교를 믿지 않는 청소년들 나눠서 살펴보면요. 종교를 믿는 청소년들은 종교가 나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0%였습니다. 반면에 종교가 없는 청소년들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8%라는 수치는 종교가 없는 청소년들은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종교 청소년들조차도 2020년에 비해서 2024년도에는 8%포인트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필요성을 무종교인들은 거의 다 인정을 하지 않고 심지어 종교를 믿는 청소년조차도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낮아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내에서 청소년들의 어떤 신앙교육을 시키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에서 근본적인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 이제 종교 청소년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서 개신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개신교인 청소년들이 종교가 나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2020년 8월에서 2024년 1월에 48%로 12%포인트 줄었습니다. 불교인은 45%에서 26%포인트로 거의 20%포인트 가깝게 줄어들었고요. 반면에 카톨릭 청소년들은 15%에서 40%, 즉 2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그 종교별로 어떤 변동의 차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개신교에만 국한해서 지켜보면 개신교 청소년들이 종교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12%포인트나 낮게 인정했다고 한 점에서 저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청소년들의 삶에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이 볼 때 신앙이 내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신앙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내가 내 삶에 어떤 도움을 받는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교회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의 삶과 유리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성과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과주의 사회는 누가 성과를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값어치가 평가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경쟁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 이들에게는 위로와 안식이 먼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위로와 안식은 비단 10대 청소년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20대 그리고 심지어 30대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청소년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이들이 10대, 20대, 30대의 젊은 층들이 피로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건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 간의 경쟁 상대가 되는 이런 성과주의 사회, 피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피곤한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는 것은 단기적인 그런 처방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지금 사회의 이런 경쟁사회 그리고 피로사회 이런 성과주의 사회에 어떤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회 속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발언을 하고 이 사회를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가치,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변모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데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발언하는 그런 교회의 역할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넘버즈 230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